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관 허탈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관 허탈증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단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기관 허탈증. 무슨 뜻이냐면 기관이 이제 허탈, 무너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는 연골 자체가 잘 가다가 무너져 버리는 질병을 기관 허탈증이라고 합니다. 허탈증은 영어로 하면 트라키아, 무너지다, 콜랩스 해서 트라키아 콜랩스라고 해요. 그래서 줄여서 TC라고 하는데 TC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TC로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오시는 보호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라키아 콜랩스, TC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건데, 이 TC, 기관 허탈증이라는 이 질병은 기관을 자세히 보면 기관이 이렇게 있고 기관 분지부가 이렇게 있어요. 기관 분지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퍼져나가는데 기관이 무너질 때를 우리가 트라키아 콜랩스라고 하고 요 뒤쪽이 무너질 때를 브론코 말라시아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 줄여서는 트라키아 브론코말라시아, 기관지 연화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관지 허탈증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침을 하면서 나타난다고 했죠. 기관지가 무너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기침인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제 그 공기는 이제 마시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죠? 기도로 들어가죠. 기도. 흔히 말하는 이 기관으로 들어가서 기관지로 나가서 폐에 흡수가 되었다가 이산화탄소가 다시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형식인데 이 기관지가 무너지면 들어왔던 공기가 나가는 게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나가는 이 공기를 만들어내려면 기침을 억지로 해서 밖으로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지 허탈증이 있을 때는 주 증상은 바로 기침이에요. 그래서 기침을 할 때 보호자님들이 오셔서 우리 강아지가 기관지 문제인지 아니면 심장에 대한 문제인지 구별을 해달라 라면서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지 허탈증이 잘 일어나는 대표적인 품종을 보면 첫 번째는 치와와, 두 번째는 요크셔 테리어, 세 번째가 포메라니안입니다. 한국에, 우리나라에 주로 살고 있는 품종은 다 소형견이죠. 대부분. 실제로 진료를 보면 한 90% 가까이가 소형견이에요. 이 소형견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기관지가 약한 품종이 아까 말씀드린 세 품종. 순서로 따져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요크셔 테리어, 두 번째가 포메라니안, 세 번째가 치와와입니다. 이처럼 소형견종, 특히 요크셔 포메 치와와는 태어날 때부터 연골이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연골이 약하다 보니까 슬개골도 잘 문제가 발생을 하고 디스크가 오는 경우도 간혹 있고 이 기관지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크셔 테리어나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에 기침을 한다,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기관지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기관지는 이제 단계를 이제 나누는데 단계가 총 4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단계를 나누냐면 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기관 연골이라고 생각을 하면 연골이 한 25% 무너질 때가 1단계, 50% 무너질 때가 2단계, 75% 무너질 때가 3단계, 그 이상 무너질 때는 4단계입니다. 자, 보시면 정상 강아지의 기도가 이만하면 4단계의 강아지들은 기도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공기가 안 지나가겠죠. 이렇게 공기가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침을 해서 공기를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약으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약들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아니면 기관지 자체가 무너질 때에 효과가 있는 거지 기관 자체가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리면 약을 써도 효과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시술을 합니다. 어떤 시술을 하냐? 스텐트 시술을 합니다. 인피니티 메디칼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영국 이쪽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는 메디칼 제품이고 굉장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또 관세도 붙고 이러저러 하다 보니 비싸요. 그래서 스텐트 시술하는 그 비용 자체는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스텐트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안에 길다란 막대기 하나 들어있죠. 여기 안에 스텐트가 들어있는데 이 스텐트를 가지고 이제 강아지가 마취가 되었을 때 그 연골 안에다가 이 스텐트를 넣어서 펼쳐주는 시술을 하면서 나옵니다. 그 시술을 할 때 과정은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는 CT를 찍어서 기관지 그리고 기관이 최대 양압을 걸어줬을 때 얼마까지 확장하는지를 보고 그 사이즈에 맞는 스텐트를 준비를 해서 장착을 합니다. 그 스텐트 장착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에서 스텐트가 헛돌거나 아니면 너무 큰 걸 넣어서 찢어져 버릴 수가 있는데 기관이 그러면 아이가 직사하거나 굉장히 기침을 많이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스텐트라고 하는 거는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시술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시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기관지 연골 스텐트 장착하는 거는 보통은 기관 허탈증 3단계 혹은 4단계일 때 시술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제 몇몇 동물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몇 군데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국산 제품들을 이제 썼을 때 부작용들이 많다가 최근 이제 인피니티 메디칼 혹은 다른 이제 외국 회사의 제품들을 쓰면서 그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었다가 최근에는 또 그거를 뛰어넘는 더 좋은 국내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좀 더 많은 병원에서 스텐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침이 굉장히 심한 아이들이 심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지가 무너지는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적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는 병원에 가셔서 꼭 시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CT가 없을 때는 다른 이제 영상 센터로 보내서 기관의 최대 직경을 재고 그 레포트를 토대로 저희가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CT, MRI를 이제 구비를 해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바로 CT를 통해서 기관 최대 직경을 측정을 하고 그 기관 직경에 맞는 저희가 구비를 해놓은 여러 개의 스텐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시술을 바로 당일에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제 스텐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시술이기 때문에 꼭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관 허탈증이 있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하는 치료, 진짜 치료의 끝판대장 기관 스텐트 시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